미국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유럽연합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정면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이러다가 무역 전쟁이 발생하게 될까요? 예, 굉장히 가능성이 큰 거죠. 트럼프는 계속 그 후보 시절부터 그 보호무역을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 그 전통적인 제조업이 그 쇠락하고 있는 것은 그 외국 상품을 지나치게 이제 싸게 수입해서 그렇다고 주장을 해왔고, 네. 미국 자체의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그 무역에 대한 무역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보다도 당장 이제 그 수입을 막아서 네. 일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쪽으로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 미국의 이제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라든지 버번 위스키 아니면 이제 모터사이클로 유명한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걸 찍어서 수입 제한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아예 유럽 그 자동차 자체를 아주 넓은 의미에서 거의 다 막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무역 전쟁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얘기도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다른 나라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보면은 이게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법률적인 검토를 백악관 내에서 거쳐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통상은 네. 실질적으로 의회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뭐 관세를 높이고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자체는 어떤 그 규범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그 행동이다. 이런 그 지적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지도 의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국제 그 무역 쪽으로 보면 나라끼리 그 양자 협정도 있고 여러 나라가 개입된 이제 다자 무역 협정도 있는데, 이런 것에 아주 복잡한 논리, 복잡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엄포가 어디까지 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처럼 전 세계 무역 전쟁이 시작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연합이나 중국처럼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기에도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역 자체가 어떤 한국과 미국이 그 양자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이제 국제 질서와 국제 규범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그 공동 대응으로 하나하나 이제 어떤 대화와 협상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최악의 상황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에 되기에는 한국만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같으면은 미국 국채를 1조 수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팔면은 미국이 당장 이제 그 국채에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그 위기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가능성이 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유럽만 해도 유럽, 한국, 일본은 그리고 옆에 미국하고 접경하고 있는 캐나다는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 동맹 국가죠. 그런 동맹에 대해서 이런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게 과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 이런 심각한 논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악의 사태는 아직 오지 않은 거죠. 네, 지금 제기하신 그 우려가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그 관세를 어느 나라에 적용할까를 놓고도 백악관에서 좀 의견이 나뉘는, 양측의 찬반 논란이 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제 서로 논란 혹은 이제 반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 고문이 지금 설득을 하는데 하루가 걸려가지고 트럼프 발표가 늦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네. 미국 자체의 번영을 위해서는, 그리고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의 확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걸 막고 미국이 어떻게 이익을 볼 수 있느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과연 미국에 유리한 일이냐, 이런 이제 비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1930년 미국 대공황 당시에 네. 미국은 보호무역 정책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경제를 더 악화시켜서 대공황을 불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929년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서 주식 시장 대폭락이 대공황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부 학자들은 1930년 이후에 있었던 보호무역 법안에 당시 이제 후보 대통령이 서명한 게 결정적이라는 그런 주장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상당히 회복됐는데 이 보호무역을 함으로 해서 미국이 수출이 줄고 수출이 1년 만에 30%가 줄었습니다. 수출이 줄면서 미국은 기업들이 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금융도 굉장히 흔들리고 그래서 미국 경제 전체가 파국으로 간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무역에 대한 이런 이제 보호무역의 대두는 미국 국내에서도 엄청난 이제 논란을 일으킬 것이고 네. 이런 이제 조정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뭐 그런 엄청난 관세를 독단적으로 매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의회와 그리고 이제 경제계의 그 의견과 서로 이제 상호 반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대공황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결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 자유무역 기조가 퇴화할 것이다, 뭐 이런 퇴조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 어떤 뭐 미국의 진정한 그 미래 혹은 이제 국제 사회를 본 게 아니고 오로지 표만 보는 굉장히 그 건시안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당장 보호무역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경쟁력이 떨어져서 실업 상태이거나 혹은 이제 뭐 실업 직전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많은 러스트벨트 이런데 이제 거주자 저조업 그 종사자들은 환호를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겠죠.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지금 다음 선거에 또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얘기를 한 만큼 네. 국내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이런 이제 어떤 그 미디어를 통한 자기 그 지지율 높이기 이런 데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유럽이라든지 혹은 중국과도 힘을 합쳐서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활발하게 벌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세계 무역 전쟁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